공부했던 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문제를 조금씩 응용합니다. 모든 과목은.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문제, 신선한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맨날 들어보던 건데 모의고사 볼 때 나오고 강의할 때 듣고, 모의고사는 꼭 보시고 있죠. 지금 모의고사는 고통스러워도 보셔야 돼요. 포기만 안 하려면은. 모의고사 보고 포기하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충격을 받아봐야 된다고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는 충격을. 자,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돼 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취직할 수 없고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100만 원만 넘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 법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이고요, 공직선거법이고, 그럼 100만 원만 넘어도 결격사유인데 우리는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이지 사기죄로 300만 원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집행이 종료되는 게 교도소 출소잖아요. 집행 면제는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법률 변경도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간통죄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어요.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자 바람 피운 거 상간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2년 전연하면서 바람 피운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위자료는 몇 푼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 위자료 청구하면 남편이 내줘요. 또 그 여자한테 청구하면.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돈으로 받는 거는. 형사처벌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네가 얼마나 찌질하면 나한테 자꾸 오겠냐. 나 짜증나 죽겠다. 니 나한테 좀 잘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대요. 열받게 만든다고 괜히 전화해봐야. 얼마나 매력 없으면 나한테 오겠냐. 좀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암기 프린트 46번에 보면 3년 다 정리는 돼 있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1, 2, 3, 4번 이게 다 결격사유입니다. 그 4번에 있네요. 4번.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다시 개업 취직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4번이 아니고 2번에 있네. 2번. 46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자 이거 아까 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위반행위 할 때 근무했어야지. 위반행위 하고 나서 취직한 사람은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처분 당시에는 근무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당시에 아까 근무 안 하면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결격사유입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종별이 몇 개겠어요? 이게 종별이 종별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 했는데 몇 개다? 2개냐 3개냐? 2개죠. 부칙개공은 없다고 했잖아요. 등록 신청하는 거는. 부칙개공은 등록증은 있다고 했죠.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종별이 2개입니다. 아까 등록 신청서 서식 보셨잖아요. 공인중개사 법인 2개 있어요.
등록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가 아까 편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7일 이내.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보면 등록 처분 통지 7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7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4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니까 아까 용인시 처인구라면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용인시장이 아니고요. 자, 3번이 답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지사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강사님, 유명 일타 강사님들 강의하는 거 보니까 뿌린 자가 그둘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등록증 모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죠. 공법 시험에도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처음에 해줬던, 처음에 뭐 허가 취소, 건축 허가 취소 당연히 허가관청이겠죠. 시장, 군수구청장이겠죠. 건축 허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받았으면 취소도 시장, 군수구청장. 마찬가지 우리 자격증은 누가 줬다고요? 시도지사. 자격증이 시도지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4번,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더라고. 제가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다는 것은 이미 등록이 돼 있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무등록자는 아니라고. 등록돼 있으니까. 다만 등록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중개사무소 인수인계 받는 걸 봤는데요. 만약에 오늘 인수인계 하기로 했으면은 새로 한 사람은 등록 신청하면은 7일 이내 등록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7일 동안, 7일 만에 된다고 하면 7일 동안은 등록 신청만 해놓고 아직 등록 처분 통지가 안 나왔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 받으려면은 잔금 치르기 7일 전에 미리 그 인수인계 받을 사람하고 같이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미리 해놓고 인수 받을 사람은, 그러면 넘겨줄 사람은 폐업 신고를 미리 해놓는데 폐업 날짜를 잔금 치르는 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 하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좀 또 느낌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전히 친구예요. 20살 때 만나가지고. 와이프도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할머니 만나러 또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어쨌든 딱 그 당일날 그 인수인계 받으면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해주니까 7일 동안 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누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놓으시라고요. 그 폐업을 넘겨주는 사람이 폐업 날짜를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그 잔금 치르는 날로 미리 폐업하는 게,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4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5번 이중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표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지급 나와 있죠. 56번 프린터 표 밑에. 맞습니다. 이중 등록 1년 이하 입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계약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자,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2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2억이 아니고 암기 프린트 3번에 1번에 보면 5천만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죠. 보정 설정 금액은. 그 다음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법 14조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암기 프린트 3번에 중개업 외에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이삿짐 센터, 알선 등은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만 해야 된다. X.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X.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반수가 아니라 전원 이상,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다 받아야 된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네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5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봐도 이런 거 박스형 문제 많이 나오죠. 거의 절반이 50%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가석방 된 경우는 가석방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입니다.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지났는데 가석방 됐으면 남은 기간 2년 있잖아요.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고요. 그 다음 니은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다. 맞네요. 집행 면제가 뭐예요? 형의 시효 완성, 법률 변경, 특별 사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법률 변경되면 예를 들면 옛날에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법률이 변경돼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됩니다. 석방되어도 석방된 날로부터 3년은 지나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형법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죠. 불리하게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해도 됩니다. 리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법 위반이죠.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지 다른 거는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사무소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사무소는 관할구역 안에 둡니다. 이천에 사무소, 이천에 등록했으면 이천에 사무소 둬야 된다고요? 등록은 이천에 해놓고 여주에 가서 사무소 차리면 안 되죠.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되고요.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다. 지금 이것도 3번도 시군구별로인데 외국에서는 이것 좀 폐지해라. 회사 차리는 사람이 자기들이 영업성이 있다고 보면 설치하는 거잖아요. 더벤티라고, 저는 이사 가고 나서 더벤티라고 알아요. 그 커피숍. 더벤티인데 그 1,500개가 뭐 2,000개인가 그렇다더라고. 그 더벤티라는 커피숍이 그 아파트 옆에 2개나 생겼어. 벌써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더벤티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리 제한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300m 있대. 근데 그는 본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200m밖에 안 되는데 막 빙빙 돌아와가지고 300m 넘는다고 우기니까 본사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고 이렇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0m 뭐 200m 스타벅스 같은 거는 바로 옆에도 또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직영이니까 가능하죠. 자기들이 이런 거는 가맹점주가 따로 있고요. 더벤티 이런 거는 어쨌든 그게 뭐 전국에 지금 2,000개가 넘는데 우리는 만약 시도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면 뭐 16개, 7개밖에 안 되는 거죠. 시군구별로 해도 우리나라에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시군구가 그 시골 같은 데는 뭐 설치 안 하고 서울 강남 이런 데는 필요하면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만약에 이천시에 분사무소를 먼저 선점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봐야 돼.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정하면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하고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라고요.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2개도 안 된다는 말이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1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군구별로.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6번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 헷갈려요. 모든, 반드시, 뿐, 한하여, 절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그건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고 부칙개공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안 된다고 했죠. 1번이 맞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도 지금 법인이 아닌 2번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20 프린트 한번 보세요. 이게 자꾸 프린트 귀찮아도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자꾸 번호만 말하고 안 보는데 사실은 봐야 돼요. 거기에 24번에 동그라미 6번 뒤에 24번에 동그라미 6번 뒤에 부칙개공 불가라고 적어놨죠.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그래서 이게 X라고 모두 영위할 수 있다.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안 된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겸업은 할 수 있는 거지 중개업만 해도 되죠. 겸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X. 4번입니다.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이사업은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업은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20호 미만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기출문제라서 그래요. 지금은 이게 20호가 아니라 주택법 적용받는 게 30호 30세대 이상이죠. 맞아요? 옛날에 20호 20세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적용받는다.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미분양돼도 바로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정비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20호냐 30호냐 그게 논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양대행은 할 수 있다. 공법에서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런 거는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쉽다고 대체로 공법 중에서. 농지법 어려워요? 법 조문은 많은데 그래서 그게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맨날 나오는 데서 거의 나오니까 농지 취득자익증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행위 제한 있는 거,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외의 농지 행위 제한이라든지 전용 허가라든지 뭐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조문수는 많아요. 매수 신청대리도 우리 한 문제 나오는데 조문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법 규칙 조문 숫자는. 이게 7번 문제, 이게 유일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시험 문제는 조금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라서 제가 하나 내놨는데 이때까지 시험 나온 것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기출 문제 35회 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서. 강사들도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기출문제에 유일하게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이 이전 신고 절차가 지금 3번하고 1번하고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직 이거 한 번밖에 없다고 1회부터 35회 문제까지 중에서 굳이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럼 시험에 5개 지문 중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하면 그거는 정답이 거의 아니라고 보면 돼요. 대체로 90% 이상은. 그러면 법률은 헌법이 가장 포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포괄적이고 대통령령은 구체적이고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 간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 18번 맨 밑에 2개 있는데요.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송부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맨 밑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적어놨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니고.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8번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0mm, 40mm가 아니라 7mm, 30mm 이내 인장해야 됩니다. 개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의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로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이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2번. 39번에 2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7일 이내가? 사후죠. 사후. 즉 도장을 분실했어요. 도장 분실해서 분실했다고 다른 도장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미 분실하고 없는데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못할 수도 있죠. 인장 변경이라는 것은 분실한 경우거든요. 분실하고 없으니까 이제 새 도장으로 바꾸려면 미리 못 바꿀 수 있다고요. 이미 분실하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라고 했잖아요. 9번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수사보자. 앞대가리만 암기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여기도 숫자가 있네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모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 안 해도 된다. 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자분 사진이 실무교육 수료증에 붙은 거, 등록증에 붙은 거, 자격증에 붙은 거 다 다른 경우 많이 봤다고 했죠.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인법률사무소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책임자 이름 적으면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5번에 간판 철거 안 하면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법 이름만 알면 됩니다.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인데,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 자, 30일 암기 프린트 30이라는 숫자는 몇 번에 있나요? 35번에 12번에 있죠.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이 있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15일이 아니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에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